손오공 세 번째 시간. 서유기지 손오공이 아니라 서유기. 그 전 이야기가 뭐야? 이제 그 뭐니 삼장법사가 아니라, 그치? 삼장법사가 손오공이랑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지. 아이를 닮은 과일. 유사를 건너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이 꼭 그림 같구나. 삼장법사가 오랜만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산을 구경했습니다. 스승님, 저기 절이 있습니다. 절이 매우 크구나. 일행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 문기둥에는 만수산 오장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는 진원대선이라고 불리는 신선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삼장법사라는 분이 찾아오거든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장난을 좋아하는 제자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느니라. 주지는 두 동자승에게 일러두고 아침 일찍 제자 48명을 데리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삼장법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절에 들어서자 두 동자승이 맞이했습니다. 두 동자승은 삼장법사 일행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드십시오. 동자승이 내놓은 것은 차와 이상하게 생긴 과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어린아이를 쪄서 만든 것이 아니냐? 삼장법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인삼과라고 하는 과일인데 만수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30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뒤 3000년 만에 열매가 열리며 또 3000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가 익어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개밖에 열리지 않는 이 과일은 한 개만 먹어도 47,000년을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그래도 삼장법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거라. 삼장법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동자승은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옆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세 사람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때? 손오공이 저팔계와 사오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아 또 장난기가 꿈틀거리는 모양입니다. 좋아! 손오공은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람처럼 빠져나가 뒤뜰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굵기가 어른 40명이 팔을 벌리고 안아도 앉지 못할 만큼 굵고 키가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발가벗은 아기를 닮은 열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기들이 꼭 그네를 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오공은 옆에 세워둔 장대로 인삼과라 3개를 따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씩 먹자. 세 사람은 모여 인삼과를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단물이 입안에 가득 고였습니다. 이야, 맛있다. 세상에 이런 과일도 있었네. 스승님을 따라다니니까 별의별 것을 다 맛보게 되네. 저팔계와 사오정이 입맛을 다시며 좋아했습니다. 쉿! 조용히들 해. 들키겠다. 손오공이 말했지만 이미 두 동자승이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동자승들은 삼장법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법사님, 제자들은 모두 도둑입니까? 그 귀한 인삼과를 3개나 따서 먹었습니다. 두 동자승은 방바닥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삼장법사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눈치를 슬슬 보던 손오공은 가슴털 한 가닥을 뽑아 자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뒤뜰로 갔습니다. 에이, 이놈의 나무가 무엇이기에 저 야단이야.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손오공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볼일을 다 본 주지 진원대선이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진원대선은 두 동자성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삼장법사와 세 제자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삼장법사가 타고 온 말까지 마구간에 가둬버렸습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손오공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저 법사부터 매우 쳐라! 진원대선이 명령했습니다. 잠깐, 스승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 일은 순전히 나 혼자서 한 일이니 나를 치시오. 손오공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난동을 부리던 놈이 막대 먹은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스승은 제대로 모실 줄 아는구나. 좋다. 저놈의 허벅지를 인삼과 수만큼 30대를 쳐라. 손오공은 얼른 속으로 주문을 외워서 허벅지를 쇠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놈 참을성 하나는 알아줘야겠군. 다음에는 같이 있었던 저 두 놈도 매우 쳐라. 아닙니다. 두아오는 제 게임에 빠져들어서 저지르는 일이니 그 몫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90대를 맞은 손오공은 무척 아픈 듯 얼굴을 찡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그놈 참, 그래도 의리 하나는 좋구만. 내 더 이상 잘못을 묻지는 않을 테니 저 나무를 사흘 안에 다시 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손오공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군두운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손오공은 동쪽 바다에 있는 새 섬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복, 녹, 수라고 하는 새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선님들께서 인삼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허허, 잘못 찾아왔구먼. 우리는 날짐승이나 길짐승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있어도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약은 없다네. 손오공은 실망하여 군두운을 타고 방장산 동화제군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인간을 되돌 수 있는 약과 보통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약은 가지고 있지만 땅과 함께 생겨난 만수산 인삼과 나무는 살릴 수 없네. 손오공은 갈수록 걱정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있는 스승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툭 튀어나온 코를 벌름거리며 퀭퀭거리는 저팔계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오정 얼굴도 떠올라 가슴이 탔습니다. 아, 이틀 동안 다녀도 약은커녕 약이 있는 곳도 알지 못했다. 아, 맞다. 손오공은 혼자 투덜거리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관음보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길로 관음보살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일찍 오지 않고 관음보살은 작은 독을 들고 손오공과 함께 오장관으로 갔습니다. 관음보살님께서 오셨습니다. 손오공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마중을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저 나무를 세워보아라. 관음보살이 손오공을 돌아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팔계와 사오정이 손오공의 뒤를 따라 인삼과 나무를 일으켜 세우고 뿌리를 묻었습니다. 곧 이후 관음보살이 도간에 든 감로수를 버들가지에 묻혀 인삼과 나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금세 잎이 파래지고 말랐던 열매도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아, 살았구나. 살아났구나. 진원대서는 크게 기뻐하며 관음보살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관음보살이 떠난 뒤 진원대서는 제자들과 함께 인삼과 나무가 되살아나는 기념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삼장법사, 이 과일을 안 먹어봤다고 했소? 예, 그때는 괜찮으니 하나 맛보시오. 삼장법사는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진원대선이 내미는 인삼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바탕 소송을 일으킨 뒤라 만수산 오장관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네. 셋이 여행 떠나면서. 그 다음 이야기. 떠나는 손오공. 손오공은 자신의 난폭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세 사람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이자. 손오공은 묵묵히 말고삐를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한낮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에 접어든 삼장법사 일행은 배가 고팠습니다. 오공아,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지 알아보아라. 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밥을 먹고 쉴 만한 데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손오공은 군두운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이 사는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저건 복숭아잖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복숭아를 따오겠습니다. 손오공은 멀리 있는 복숭아 나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한편 그 산에 사는 요괴는 삼장법사를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촌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법사를 잡아먹으면 불로 장사할 거라고 친구들이 말했지? 요괴는 예쁜 아가씨로 변신해서 음식을 담은 접시를 쟁반에 들고 삼장법사 일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와, 이런 데서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다니. 아가씨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백호령이라는 저쪽 제너머에 삽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을 믿으셔서 스님들만 보시면 음식을 대접하시지요. 아가씨가 음식을 담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오다가 아가씨를 보고 여의봉을 휘둘렀습니다. 이 요망한 요괴야! 아가씨로 변신한 요괴는 여의봉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요괴는 아가씨 모습의 껍데기를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은 처참하게 죽은 아가씨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까닭없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삼장법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건 요괴입니다. 요괴가 껍데기만 벗어놓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저걸 보십시오. 손오공이 요괴가 들고 온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접시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스승님, 저건 오공형님이 술법을 쓴 것입니다. 저팔계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너 같은 제자를 데리고 불경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구나.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오행산에 갇혀 있던 자신을 구해준 삼장법사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손오공을 보자 삼장법사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넘어갈 테니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여라. 예, 스승님. 손오공은 따온 복숭아를 내놓았습니다. 삼장법사와 그 제자들은 복숭아로 허기를 면한 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또 요괴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엾게 죽은 딸을 찾아 나섰구먼. 저팔계가 중얼거리자 손오공은 싱크도 웃었습니다. 이 바보야. 여든이 넘은 할머니한테 18세쯤 되는 딸이라니 말이 돼? 저 팔뚝을 봐. 알통이 울룩불룩 하잖아. 그리고 이 근처에는 사람이 안 살아. 손오공은 잠시도 멈칫거리지 않고 여의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요괴는 피를 흘리는 할머니 모습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또 도망쳤습니다. 오공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으악,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니라. 썩 돌아가도록 해라. 화가 단단히 난 삼장법사는 주문을 멈추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는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는 손오공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고리라도 벗겨주십시오. 그 고리는 내 마음대로 벗길 수 없다. 벗길 수 있는 분은 관음보살님 뿐이니라.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스승님. 손오공은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늘 가운데에 떠있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꿇어앉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알았다. 이 다음에 또 사람을 함부로 외친다면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다. 삼장법사는 호통을 친 뒤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2번이나 실패를 한 요괴는 이를 뽀득뽀득 갈며 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내가 지키는 땅을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 중은 다른 요괴들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변신을 해서 꼭 잡아야겠다. 요괴는 흰 수염이 나고 점잖게 생긴 노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큼 점잖아 보였습니다. 노인으로 변신한 요괴는 길 옆에 자신이 만들어 세워놓은 석불 앞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요괴라는 것을 아는 터이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요괴를 죽인다면 이제는 정말 스승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하지? 모르는 척 그냥 있다가는 스승님을 잡아갈 테고. 할 수 없다. 일단 요괴를 처치하고 보자. 손오공은 노인으로 변신한 요괴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요괴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놓은 눈치였습니다. 예잇! 손오공은 여의봉으로 노인으로 변신한 요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삼장법사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공형님, 어쩌려고 또 사람을 죽여요? 저팔계가 길길이 뛰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손오공이 쓰러진 요괴의 시체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으로 변신한 요괴의 시체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백골노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형님이 술법을 썼습니다.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해 뼈만 남게 하고 그 위에다가 글씨까지 새긴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공아. 너는 오늘 하루 만에 사람 3명을 죽였다. 그러고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삼장법사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건 분명히 요괴입니다. 그러니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내가 나랑 같이 간다는 말은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말이다. 삼장법사는 붓을 꺼내 종이에 파문장을 써서 손오공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도 파문장이 무엇인 줄을 알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를 끊는다는 문서이니 파문장. 읽을 때는 파문장이라고 그러네. 파문장. 파문장. 스승과 제자 사이를 끊는다는 문서이니 어서 떠나거라. 예, 떠나겠습니다. 팔개와 오정이는 스승님을 잘 모셔라. 이 형이 부탁한다. 그리고 스승님, 위험이 닥치셨을 때는 주문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고리를 마음껏 쥐어주십시오. 머리가 부서져도 아무리 멀어도 스승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눈물을 흘렸지만 화가 단단히 난 삼장법사는 싸늘한 얼굴빛으로 저팔계와 사오정을 데리고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스승님, 아우드라. 손오공은 한참 동안 삼장법사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울었습니다. 군두운을 타고 자신의 고향인 화과산으로 가면서도 삼장법사와 아우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번째? 모르겠네. 호랑이가 된 삼장법사. 삼장법사 일행은 서쪽으로 가다가 잠시 쉬었습니다. 팔개야,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예, 스승님, 음식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팔개는 바리떼를 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리떼가 뭐지? 바리떼가 뭐지? 바리떼, 절에서 쓰는 스님의 밥그릇을 바리떼라고 한대. 나무로 된 그 스님 밥그릇 있지? 바리떼를 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저팔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팔개령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쯧쯧. 어디서 뭘 하는지 원. 사오정은 저팔개가 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삼장법사는 말고삐를 잡고 소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저건 절에 있는 탑이로구먼. 삼장법사는 금빛으로 빛나는 탑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 저건... 삼장법사가 탑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괴는 삼장법사가 놀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흐흐흐, 며칠 동안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요괴는 삼장법사를 동굴 안에 묶어놓고 마른 마구간에 가두었습니다. 한편 사오정은 풀숲을 이잡듯 뒤져 자고 있는 저팔계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할 삼장법사와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삼장법사를 찾아 소나무 숲을 헤매던 저팔계와 사오정은 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탑 아래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앞에 완자산 파월동이라고 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팔계가 설갈퀴로 문을 두드리자 요괴가 나왔습니다. 흐흐흐,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인가 보다. 말과 중이 굴러오더니 이제 못생긴 놈들이라. 무엇이라고? 그러면 내 놈이 우리 스승님을... 저팔계가 설갈퀴를 휘둘렀습니다. 사오정도 요괴를 향해 보장이 뭐였어? 소승달 모양의 칼날이 달려있는 긴 창을 갖다 보장이라고 그랬지. 힘껏 휘둘렀습니다. 한편 동굴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 삼장법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쪽으로 300리쯤 떨어진 보상국 공주입니다. 13년 전 달구경을 하다가 저 황포랑에게 납치당했습니다. 풀려나시거든 제 아버지께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삼장법사의 손에 편지를 쥐어준 여인은 싸우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황포랑, 방금 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좋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 스님을 공격하겠다고 소원을 빌며 맹세했던 걸 잊었느냐고 꾸중을 하셨어요. 황포랑, 당신이 아무래도 나의 좋은 신랑인가 봐요. 그러니 스님을 살려주고 싸움도 그만둬요. 알았어. 중을 풀어주고 싸움도 그만둘게. 내 놈들은 어서 썩 꺼져라. 요괴는 무기를... 이쁜 공주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두고 있었는데 삼장법사랑 붙잡은 애들 저팔계랑 사오정 죽이려고 하니까 스님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요괴는 무기를 거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풀려난 세 사람은 서쪽을 향해 도망치듯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3일이나 걸려 보상국에 도착한 삼장법사 일행은 왕을 만났습니다. 그 공주의 아버지인가 보지.
왕은 삼장법사가 전해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힘으로 그 요괴를 물리치고 우리 공주를 구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오. 왕이 애원하자 삼장법사는 저팔계와 사오정을 시켜 공주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파월동에 간 저팔계와 사오정은 힘을 모아 요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정아, 잠시만 싸우고 있어. 난 지치면 잠이 오거든. 저팔계는 사오정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빠져 자랑한 거지. 아까 나무숲에서 자고 있었던 것처럼. 먹을 거 구해오라니까. 두 명이 힘을 합쳐 싸우더 힘겨운 싸움에 하나가 빠졌으니 사오정이 밀리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오정은 요괴에게 붙잡혀 밧줄에 꽁꽁 묶였습니다. 내가 포생국에 연락을 했지? 무슨 말이에요? 섭섭합니다. 요괴가 씩씩거리며 칼을 겨누자 공주는 그런 일이 없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장인어른을 만나 사유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술에 취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부처님이 놀라실 것이니 조심하세요. 선비 모습으로 변신한 요괴를 보고 공주가 눈을 흘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만하면 당신 아버지도 매우 좋아하실 거야. 요괴는 바람처럼 보성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왕이 선비차림으로 들어서는 요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했다고 했나? 예, 폐하. 공주를 업고 달아나는 호랑이를 이 손으로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가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왕은 요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폐하, 그 호랑이는 산에 숨어 지내면서 변신술을 익혔답니다. 요괴는 그 호랑이가 삼장법사로 변신했다고 하며 물을 한 모금 머금었다가 삼장법사 얼굴에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삼장법사가 호랑이로 변신했습니다. 왕은 호랑이가 된 삼장법사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고 요괴를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공 안에는 오랜만에 음악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흐흐, 부어라, 마셔라. 요괴는 신하들과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구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에 취하자 선비의 얼굴이던 요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궁 안은 음악소리 대신 궁녀들과 신하들이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마국간에 묶여있던 백마가 호랑이가 된 삼장법사를 보고 고삐를 끊었습니다. 마국간을 나온 백마는 용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궁녀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칼춤을 추어드릴까요? 후후후, 칼춤 좋지. 요괴는 용이 궁녀로 변신한 줄도 모르고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춤을 추던 용이 요괴를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어림없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괴는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안 되겠다. 싸움으로 요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안 용은 뒤뜰 연못으로 숨었습니다. 한참 뒤에 요괴가 없는 틈을 타서 마국간으로 간 용은 백마로 다시 변신했습니다. 그때 저팔계가 마국간으로 들어섰습니다. 파월동에 있어야 할 사오정과 여기 계셔야 할 스승님이 안 보이네. 저팔계가 중얼거렸습니다. 팔계 형님, 야단났어. 말을 하네. 저팔계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야. 놀라지 마. 백마는 저팔계가 없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형님 빨리 화가선으로 달려가서 오공 형님을 데려와. 안 그러면 우리 스승님은 돌아가실지도 몰라. 이거 말이 얘기하는 거지, 그지? 백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오공 형님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 내 말을 안 들어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 스승님이 처형을 당하게 돼. 아이쿠, 나 죽겠네. 알았어, 갔다 올게. 저팔계는 구름을 불러 타고 쏜살같이 화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형님, 내가 미워도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줘요. 저팔계가 손오공의 소매를 잡고 파월동과 보상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저팔계와 함께 근두운을 불러 타고 파월동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근두운을 손오공이 삼장법사 일행한테 동생들이 있는 곳에다 남겨놓고 갔다는 얘기야, 그럼? 아까 저팔계가 구름을 불러 쏜살같이 화가산으로 갔다 그랬잖아. 동생들한테 얘기했나 보다. 이게 지금 오승훈이 쓴 서유기 전체 글을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만 이게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 얘기가 있었겠네. 손오공이 화가산으로
사람들 죽이고 괴롭혀서 저기 삼장법사가 쫓아내니까 군두운을 타고 갔는데 그 군두운을 다시 보냈나 보다, 그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팔계와 사오정이 타고 오라고. 그래서 저팔계가 그 구름을 불러 타고 간 거야. 아니면 다른 구름을 하나 만들어줘서 저기 줬을 수도 있고, 그지? 그 얘기는 없었어. 저기가 홍포랑이라는 요기가 사는 곳입니다. 손오공은 저팔계의 말을 듣고 파월동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스승님을 호랑이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여의복 맛을 보아라. 황포랑은 몇 수 막아내는 듯 하더니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오공은 기둥에 묶여있던 사오정을 풀어준 뒤 공주의 손을 잡고 축지법을 써서 보상국으로 갔습니다. 축지법이 뭐냐면 땅을 줄이듯이 빨리 다니는 술법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롯데월드까지 되게 멀잖아. 한 1km? 2km? 2km 정도 되잖아. 2km 정도 되지. 근데 그거를 땅을 확 줄여가지고 내 발 하나 한 걸음만 걸어가면, 아니면 두 걸음만 걸어가면, 아니 10m만 가면 거기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도술이란 얘기야. 보상국에 도착하자 왕과 왕비가 반갑게 맞이하며 호랑이로 변한 삼장법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손오공은 호랑이로 변한 삼장법사를 보고 요괴처럼 물을 뿜었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본래 모습인 삼장법사로 돌아왔습니다. 오, 오공아, 오공이가 아니냐? 와줘서 고맙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난 거야. 아, 아빠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나 만화 스토리랑 똑같다. 응? 오공이 쫓겨났다가 다시 오공이만 알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고. 이제 또 다음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읽자. 네 번째 시간에. 굿나잇.